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는 새벽 3시 활판 인쇄소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입니다. 인쇄기가 멈췄는데도 종이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내일 날짜와 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이랬습니다. 교정자는 끝까지 오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저는 오래된 활판 인쇄소에서 야간 교정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동네 신문과 상점 전단, 작은 책자를 찍는 곳이었죠. 요즘은 대부분 디지털로 작업했지만 사장님은 기념 인쇄만큼은 납 활자를 고집했습니다. 글자 하나씩 조판 틀에 끼우고 잉크를 묻혀 종이를 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의뢰는 지역문화원의 백년사 소책자였습니다. 저는 새벽 2시까지 초교지를 읽고 오탈자를 표시했습니다. 사장님은 먼저 퇴근하며 뒤쪽 창고에 오래된 윤정이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원장치를 철거한 지 오래됐고 과열되면 종이가 걸린다는 이유였죠. 새벽 2시 40분 창고에서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무거운 롤러가 한 바퀴 도는 소리. 저는 문틈으로 종이 냄새가 아니라 젖은 흙 같은 냄새가 새어나오는 걸 맡았습니다. 창고의 윤정이는 케이블도 벨트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롤러 아래로 나온 종이에는 짧은 기사들이 빽빽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문의 호해처럼 보였죠. 날짜는 모두 다음 날이었습니다. 첫 기사는 인쇄소 앞 신호등 고장이었습니다.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종이를 접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 신호등이 꺼졌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맞은편 국수집 간판에서 글자 하나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낡은 간판의 수자가 흔들리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적힌 일이 차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나온 마지막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고나 원인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새벽 3시 15분까지 인쇄소에 남아 마지막 교정을 마친다고 되어 있었죠. 결말은 검은 잉크 얼룩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3시 2분, 저는 종이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것은 기사 부분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찍힌 줄은 얇은 금속판처럼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조판대의 활자들이 혼자 떨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딸깍. 작은 금속 글자들이 칸에서 튀어나와 바닥을 기었습니다. 활자들은 바닥에서 한 줄로 배열됐습니다. 오자를 고치지 마시오. 저는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그가 받았지만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종이를 냈다고 하자 그는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장이 틀려 보여도 손대지 말라고 했고요. 사장님의 할아버지도 이곳에서 교정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 뒤 어느 겨울 전기가 끊긴 밤에 기계가 마을 소식을 미리 찍어냈답니다. 그는 나쁜 일을 막으려고 문장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인쇄된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바꾼 문장에 맞춰 다른 사람에게 옮겨갔다고 했어요. 그 뒤로 새벽의 교정지는 틀린 차에 두는 것이 규칙이 됐습니다. 저는 출입문으로 달렸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바깥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골목의 모든 간판에서 글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도로 표지도 하얗게 비어 있었죠. 세상에서 글자가 모두 인쇄소 안으로 모인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윤정이가 다시 울렸습니다. 새 종이에는 한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교정자는 인쇄소를 나가지 않았다. 문턱을 넘으려던 제 발이 멈췄습니다. 몸이 문장에 붙잡힌 것처럼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벽시계는 3시 10분이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고치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교정은 틀린 글자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틀린 것이 없는 문장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죠. 제 이름이 찍힌 조판 틀을 찾았습니다. 활자들은 이미 스스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교정자 민석은 3시 15분 마지막 문장을 읽는다. 그 아래 빈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마지막 말을 넣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름 활자 하나를 빼서 거꾸로 끼웠습니다. 문장을 고친 게 아니라 읽을 수 없게 만든다는 생각이었어요. 순간 인쇄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선반에 수천 개 활자가 한꺼번에 바닥으로 쏟아졌고 윤정이는 귀를 막아야 할 만큼 빠르게 돌았습니다. 새 교정지가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있던 자리는 검은 네모로 찍혀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 없는 교정자는 인쇄소를 나갔다. 이름은 안에 남았다. 출입문을 막던 힘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3시 15분이 되자 인쇄소의 모든 불이 꺼졌고 간판의 글자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잠금 화면에서 제 이름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출근 기록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은행 앱과 계약서에서도 이름 칸만 비어 있었죠. 가족들은 제 얼굴을 알아봤지만 제 이름을 떠올리려 하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르려 하면 주변 프린터에서 빈 종이가 한 장씩 나왔고요. 사장님은 인쇄소를 폐쇄했습니다. 그는 제가 거꾸로 끼운 활자를 찾아야 이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쏟아진 활자 가운데 그 한 글자만 없었습니다. 윤정이 롤러 안쪽에도 잉크통 아래에도 없었죠. 우리는 마지막 교정지를 봉투에 넣어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은 안에 남았다로 끝났던 문장이 며칠마다 한 글자씩 늘어났습니다. 이름은 안에 남아서 다음 문장을 고른다. 그 뒤로 저는 글을 읽을 때마다 오자가 먼저 보입니다. 잘못된 글자 주위가 젖은 잉크처럼 번져 보여요. 고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한 문장은 다음 날 꼭 현실 어딘가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 원고의 마지막 교정을 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목 아래에는 분명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되자 화면 맨 아래의 낯선 문장이 자동으로 입력됐습니다. 교정 완료. 이제 읽는 사람이 이름을 이어받는다. 지우기 버튼을 눌렀지만 문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화면에서 이름 한 글자가 천천히 흐려지고 있습니다.